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이제 수배송 시스템과 네트워크 모형에 대해서 설명하는 수배송 시스템. 롯데에 만약에 슈퍼가 400개 점포가 있어요. 그럼 물류센터가 있잖아요, 물류. 그 다음에 각 점포가 있어요. 400개 점포가. 그럼 400개 점포에서 각각 발주를 하는 거야. 본사에. 이제 판매해야 될 물건을 발주를 해가지고 이제 창고로부터, 물류센터로부터 물건을 받아서 판매하는데. 400개 점포에서 발주를 하면, 물류센터로 발주를 하면, 물류센터에서 다 취합받아가지고, 그 다음날 차량을 다 동원해서 점포별로 다 배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10개 점포에서 발주를 해가지고 물류센터에서 차 10대만 수배하면은 아주 그렇게 복잡한 문제는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런데 400개 점포에서 다 발주해가지고 차량이 500대 필요하다고 그러면은 어떤 날은 400대 필요, 어떤 날은 500대 필요, 그랬을 때는 물동량을 생각해서 차량 수배하고 배차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대단히 중요한 업무가 된 거죠. 물동량이 많아지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게 수배송 시스템인데, 수배송 시스템이 옛날엔 수기로 했었는데 이제는 전산 이런 걸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세가 된 거죠. 그래갖고 이런 각 점포에서 매일 발주를 하면 그 다음날 점포에 물건을 갖다 주는데 차량 배차, 관계를 잘 적응해서 어떤 날은 4톤 차로 가고 어떤 날은 2톤 차로 가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차를 몇 대에 보내야 될 거죠. 그래서 차량 수배, 배차 이런 것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야. 근데 이게 이제 자동화, AI 이런 도움을 받아서 조금 더 간편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수배송 시스템은 어떻게 운영되는 건지 뭐 이런 부분을 한번 좀 해보자고요. 수배송 시스템을 이제 개발할 때 수송과 배송 계획을 하는 거야. 다양한 종류의 모형이 사용될 수 있는데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도 있고 탐색해 볼 수도 있고 최적화 모형을 만들어 볼 수 있어요. 전문가 시스템으로 모형을 구분해. 그러니까 수송 경로를 결정할 때는 출발지와 도착지 유형에 따라 구분할 수 있는, 일반적으로 출발지와 도착지가 서로 상이하며 출발과 도착지 간에 도착지가 각각 한 개인 경우, 출발지와 도착지가 복수인 경우, 출발지와 도착지가 동일인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는 거죠. 수배송 네트워크 모형이란 2개 이상의 운송로와 연결되는 운송상의 연결점들이 있고 각 운송 구간별로 단위당 운송비 또는 단위 운송량에 제시된 운송비용에 있어서 각 운송망으로서 운송을 효율적으로 계획하기 위한 방법으로 최단 경로법, 최대 운송량법, 네트워크 최소법 등이 있다는 거죠. 이게 되게 만약에 복잡한 거예요. 만약에 쿠팡 기사가 본사로부터 물건 받아가지고 200건, 오늘은 200건이야. 근데 그 다음날은 250건. 그러면 각각 주소, 송장을 주고 어디로 배송을 가야 될 건지 계획서를 짜야 되는 거야. 어디로 어떤 루트로 가는 게 가장 최단 경로가 되는 건지. 뭐 이런 거. 근데 이제 요즘에는 이러한 수배송 시스템을 많이 기계화해 주는 거지. 근데 이제 이런 것도 있지. 매일 쿠팡 기사가 만약에 도곡동이라는 동네를 간다. 그러면 도곡동에 어떤 아파트 단지
좀 큰 단지, 음모 아파트를 간다. 그럼 매일 음모 아파트 가니까 애우는 거지. 어디로 어떤 루트로 가가지고 어떻게 3동으로 해서 5동, 6동 어느 동으로 가가지고 가는 게 가장 쉽게. 근데 이제 아파트만 있는 게 아니라 단독주택, 빌라 여러 군데가 있을 때 사무실 그랬을 때는 주소 보고 찾아다니는데 얼마나 어렵겠어. 그런 모형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배송할 수 있는 건지 그런 게 수배송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형계획을 하는 거예요. 막 통계분석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근데 실질적으로 매번 반복적으로 하면 자기만의 길에 있는 거지. 응? 만약에 음식 배달하는 배달의 민족 한 사람이 어느 동네에 한 3개의 물건을 갖고 받으려면 오늘 1위부터 A집, B집, C집으로 가는 게 좋겠다. 아니면 B집 가서 C집, A집 가서 C집 가는 게 좋겠다. 아니면 C집 가서 B집 가고 A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딱 나오는 거지. 여러 번 반복하면. 그래서 사실은 수배송 시스템을 잘 만들고 계획한 사람은 전문가들이 만든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배달, 택배 일을 하는 사람이 뛰어가지고 지식이 깨어가지고 그 사람이 의견을 반영해서 수배송 시스템을 그게 지도 시스템하고 연결돼가지고 개발하는 것들이 가장 실무에 효율적으로 사용된다고 하잖아요. 왜냐면 현장에 지도, 같은 지도 동네라도 실제로 우리 내비게이션도 잘 아는 동네는 내비게이션 안 보고 내가 직접 가잖아. 응? 내비게이션은 어떤 계획에 의해서 최적화 모델을 루트를 안내해줘요. 우리가 어느 지역을 갈 때 내비게이션, 차량 내비게이션을 키면. 근데 잘 아는 동네는 내가 내비 안 켜고 그리 가면 밀려. 내 길이 있어. 그렇게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찌됐든 선형계획법이란 주어진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기 위해서 제한된 자원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배분하에 따라서 의사결정 문제를 해결하기 수리적으로 풀어가는 거예요. 내가 어느 루트로 가는 게 가장 수배송을 잘하는가 이거를 수리적으로 푸는 거야. 선형계획 모델을 수식적으로 체정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함수와 제약 조건이 필요하며 모두 1차 함수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런 함수로서 수배송 시스템을 설계한다. 이런 게. 선형계획 모델 해법은 도해법과 심플, 도해. 그림을 그려서 해를 구하는 거야. 막 지도상에 도상훈련 해보는 거지. 심플렉스법이란 도해법의 원리에 입각하여 댕집에 의해서 개발된 수학적 절차가 심플렉스법이다. 심플렉스는 도해법과 마찬가지로 가상 영역의 꼭지점에서 최적의를 찾지만 도해법처럼 모든 꼭지점을 탐색하는 것이 아니고 원점에서 시작하여 목적함수 값을 가장 크게 증가시키는 인접 꼭지점의 이동이다. 그러니까 막 함수는 어떤 너무 어려운 거야. 그죠? 수배송 계획. 수배송 시스템. 수송 문제는 선형계획법의 특수한 형태이므로 심플렉스 해법을 이용하여 최적의를 구할 수 있으나 수송 문제의 특수성 때문에 심플렉스 해법을 이용하면 풀이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어렵다. 그러므로 수송 문제를 풀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기법이 개발되었으며 이를 수송계획법이라고 한다. 수송계획은 먼저 계획표를 작성하는 거야. 그 다음에 실행 가능 기정해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 최적 적성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여러 번 반복하면서 계획표를 개선하고 그 다음에 최적을 도출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만약에 쿠팡 기사가 200건을 가지고 오늘 배송을 한다고 그럴 때 기계에서는 이렇게 배송을 하라고 그러지만 자기가 잘 아는 루트는 조금씩 변형해 가면서
배송을 하는 거야. 뭐 그런 것과 일부 같을 수 있는 거지. 응? 그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네트워크 모형. 응? 네트워크 모형이란 전기, 전화, 물류, 도로, 상하수도 관리, 자원 관리 등과 같이 복잡한 문제들에 대한 각 활동 계획을 최적화하고 통제하는 데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모형이다. 그래서 노드와 이들을 연결하는 활동을 집합체이다. 여기서 활동을 한 특정 작업에 대해서 완성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 여러 가지 자원을 나타낸다. 노드는 단계 또는 결합적이라고 불리며 활동의 시작 시간과 종전 시간을 나타내주는 개념이다. 어떤 활동이 시작하는 시점 또는 끝나는 시점을 노드라고 한다. 네트워크에서 최단 경로법. 최단 경로법은 각 운송 구간별로 운송 거리, 단위당 운송 비용 등이 제시된 운송 네트워크가 있을 때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도착하기 위한 최대한 경로를 찾거나 최소 비용이 소요되는 경로를 찾기 위해 사용한다. 최단 경로법. 이런 거는 트리 레이블 법을 하다. 의사결정 나무법을 하다. 후방 기납법. 여러 가지 통계적인 기법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최대 수송량이야. 한 번 갈 때 가장 많이 수송할 수 있는 거. 각 운송 구간의 운송 특성에 의해 해당 구간의 운송량이 일정한 양으로 제한될 경우 출발점에서 목적지까지 경로에 운송량이 가장 적은 통로의 운송량이 전체 운송량을 제한하게 된다. 그래서 여러 구간의 운송량이 크더라도 각 구간에서 막힘이 발생하면 결국 전체 경로의 운송 흐름을 막히는 구간이 발생한 구간의 속도밖에 안 되니까 전체 네트워크에서 목적지에 운영하는 최대한의 능력은 결국 출발지부터 목적지 갈 수 있는 경로의 수와 경로의 운송 가능력으로 산출된다. 우선은 또 최소 비용 수송 계획이다. 각 운송 네트워크 구간별 최대 운송 가능량과 단위당 운송 비용, 운송 방향이 정해진 운송망이 있을 때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임의의 두 교점 간 운송 시의 최소 운송 비용으로 최대한 운송량을 파악하는 방법이다. 최소 운송 비용으로 수송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라는 거죠. 이 방법은 운송량을 극대화하여 운송 비용의 최소화와 운송량의 최대화를 동시에 달성한 목적으로 수입한다. VSP는 다양한 규모의 운송을 요구하는 수많은 배송처에 대하여 다양한 규모의 차량을 배송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효율적 배송 루트를 설정하고 배차 계획을 수립한 세이빙 기법을 이용한 휴리스틱 배송 모델을 많이 이용한다. 그 다음에 F1 문제. 차량이 배송구역에 배송을 하여 배송시에서 출발하여 돌아올까지 소요된 거리 또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법이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런 방법들은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배송 시스템의 설계는 수송과 배송을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가질 수 있는 배송 계획을 잘 세우는데 요즘은 이걸 함수 이렇게 하는데 전산화, AI가 다 알아서 많이 해준다. 그래서 수배송 계획에는 다양한 종류의 모형이 사용되어 있는데 시뮬레이션 모형, 탐색점 모형, 최적화 모형, 전문가 시스템 모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 지점으로 어떤 네트워크에서 이렇게 배송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배차. 또 이 사람이 쿠팡 차량이 200건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배송할 거니까. 이러한 문제하고 관련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 강의를 마치겠습니다.